1969년 어떤 일이 있었냐? 유니온 카바이드사라는 화학 공장, 석유화학 공장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컸던 그런 기업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이 1969년 미국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인도 보팔로 옮겨요. 공장을 이전시켜버려요. 인도 보팔은 어디 있냐면 인도의 거의 센터에 있어요. 한 60만이 사는 그런 도시에 글로벌 기업이 들어오니까 인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한 10여 년, 1984년 12월까지 그냥 공장은 큰 문제 없이 돌아갔어. 1984년 12월 3일 0시가 아니라 11시 30분 밤 11시 30분 갑자기 현장에서 페이징이 왔어요. 페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로컬, 현장과 컨트롤룸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위한 장비가 페이징이야. 가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살충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메인 그 화학 위험화학물이 뭐냐? MIC라는 게 있어요. 이소시아나 메틸. 얘는 과거에 전쟁에서 염소 가스를 쓰기 전에 쟤를 썼어요. 쟤는 무색무취 신경 독가스예요. 아주 강력해요. 그러다가 아마 너무 강력하니까 그걸 제재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염소 가스를 쓴 적이 있었죠. 그 정도로 위험해.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일단은 컨트롤룸에서 매니저가 쫓아나갔어요. 매니저가 나가서 딱 보니까 냄새는 조금 나는데 이 MIC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연발화의 특성이 있어. 자연발화는 게 뭐야? 가만히 내비두면 불이 나. 그러다 보니까 가장 측정할 거 우리가 항상 게이지를 볼 게 뭐냐? T, 템퍼레처예요. 그 다음에 템퍼레처하고 같이 보는 게 압력계.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더니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 탱크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하에 묻혀 있었어요. 왜? 인도니까 덥잖아요. 자연발화의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지하 탱크였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자연발화성은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냐면 일반 기본적으로 냉방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언제부턴지 냉방 시스템에 부품이 하나가 비싼 게 있었는데 뭐 한 3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저쪽에서 야 이거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해서 안 돌렸어. 근데 안 돌렸는데도 다행히 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이런 지하 탱크에 냉방 시스템이 없는 그런 곳에서 온도에 대한 건 좀 민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가 봤더니 온도가 이상이 없는데 컨트롤룸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갑자기 온도가 팍 올라가 버렸어. 온도가 팍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탱크가 터져 버리든지 아니면 여기 세프티 밸브가 있으면 세프티 밸브가 터져가지고 어디로? 가스가 스탑으로 쫙 빨려 나갈 거라고.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 올라가니까 세프티 밸브가 터졌어요. 그래서 가스는 스탑으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얘가 독가스이기 때문에 두 개의 세프티 장치가 있는데 첫 번째 중화. 일단 중화시키면 독가스니까 중화되면 괜찮잖아. 중화 장치에 스위치를 켰어요. 근데 동작하지 않았어. 가스는 계속 올라가. 마지막에 그 연소 장치가 있었어요. 연소 장치의 스위치를 켰는데 동작하지 않았어. 가스는 마지막 스탑으로 나가버렸는데 바람이 그때 하필 보팔시 쪽으로 불어버렸어. 밤 1시부터 밤 3시까지 2시간 바람이 보팔시로 흘러가지고 한 2시간 만에 보팔 시민 2,8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50만 명이 아직까지 후유증을 갖고 있고 10년 전에 한 2만 명까지 그것 때문에 사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니온 카바이드사는 이것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석유학 쪽에. 완전히.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원도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거. 이 사고가 왜 났냐라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발생해? 어디서부터 발생했고.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냉각장치에 대해서는 뭐를 못했어요? 바꿔야 되는 시스템을 부품을 바꾸진 않았어. 한마디
하나의 말해서 냉방 장치의 기능이 떨어져 버렸어. 기능을 유지시키지 못했어. 왜? 온도가 중요한 뭐였어요? MIC 화학물이었는데 자연 발화하기 때문에 냉방 시스템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온도를 잡아줬을 텐데도 그걸 못했다는 얘기야. 부품에 대한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한 거야. 그게 뭐냐면 예방 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방 뭐 한다? 어떤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기능이 떨어지는 걸 갖다 다시 유턴시켜 놓는 거를 예방 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활동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화 장치나 연소 장치는 어떤 고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평상시에 테스트 해볼 수가 없었어. 왜? 누가 그럴 수가 있냐? 만약에 여기도 중화하려면 뭐가 필요해? 중화에 대한 화학물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 스위치를 언하면 그 화학물을 확 쏟아질 거라고. 왜? 나가는 가스하고 같이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어요? 돈 들어가니까 분명히 평소에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에머전시 때 스위치 온 시키면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뭐 근데 안 됐어. 이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는 숨은 고장이라고 얘기해요. 숨은 고장. 고장이 뭐 하고 있어? 숨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거 막 컨베이어 시스템에 돌아가요. 근데 다리가 끼었어. 그래서 옆에 있는 노란 박스에 빨간 에머전시 푸시 버튼을 팍 눌렀어. 근데 안 멈춰. 그럼 뭐예요? 에머전시 푸시 버튼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막 공장 돌아가고 있는데 이 푸시 버튼 탁탁 누를 수 있겠어요? 누르면 엄청 혼날 거야. 욕 먹고 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테스트를 못 해. 그럼 언제 해야 돼? 그 공장이 잠깐 쉴 때 해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숨은 고장에 대한 뭐가 없어? PM이 없어요. PM이 뭐예요? 예방 보장, 프리벤티브 메인터넌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대형 사고는 다 어디서 나? 저기서 나. 근데도 우리는 항상 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재발 방지는 엄청 많이 해요. 강화시켜. 그렇지만 평상시에 뭐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해주고 기능을 확인해줘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연소장치 마찬가지. 이런 것이 무엇? 다 설비관리라는 거예요. 설비관리는 오늘 가장 그 설비관리에 대한 얘기 중에 이 화면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은 아마 교재에는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메일로 요청하면 제가 또 드릴게요. 보시면 정비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비부서, 프렌트에서 정비부서가 하는 업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정비관리 업무. 정비관리 업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설비가 고장난 것을 빨리 고치는 거. 빨리 고치는 게 정비관리 업무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설비관리 업무야. 근데 이 설비관리 업무는 뭐야? 고장 나지 않게 하는 거야, 설비가. 그럼 어느 게 많아야 돼요?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이 커야 돼. 그런데 대부분이 이쪽이 90%가 넘어. 왜? 그게 문제야. 그걸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줄이고 있어. 이쪽을 줄여야지 뭐가 되겠어요? 이쪽에 시간 내서 설비가 고장 안 나게 할 거 아니에요. 고장이 안 나게 하면 뭐가 줄어요? 이쪽이 줄어드는데 이쪽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이쪽 일이 많아지는 거야. 정비관리 업무가. 지금 그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악순환. 일반적으로 정비 업무는 누가 하냐? 현장에 있는 리더나 워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냐? CM이라는 게 뭐?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라고 얘기하는데 일상보전이라고 얘기해요. 일상보전은 두 가지가 있고 어떤 거가 있냐면 생산이나 이런 데서 워크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러니까 작업 요청을 하는 게 CM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자체적으로 예방 보전을 여기 보면 이제 PM이라는 게 있는데 예방 보전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여기 베어링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자체 CM을 또
발행을 해요. 그래서 CM이라는 거는 어차피 작업이 들어가는 거야. 개선 활동을 하긴 하여. 그래서 하긴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 왜? 개선 활동도 공장이 막 돌아가는 중에 아 이거 이상합니다. 우리 공장 잠깐 세웠다가 정비하고 공장 다시 돌리죠 하면 뭐가 발생해요? 생산에 대한 로스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는 딱 보니까 아예 우리가 계획해놓은 그 정수기간이 있어. 그러니까 정수기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연간 어떤 일정한 기간에 아예 공장을 셧다운하고 정비를 하는 기간, 그게 잡혀 있으면 이 설비가 그때까지만 버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방 보전 이 설비 관리 업무라는 거는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장이 돌아가는 기간 동안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정수 기간에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때 떨어진 열화된 거,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진 걸 다시 복원시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평상시에 공장을 끄고 정비를 하게 만드는 이 작업들은 로스가 커지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비 업무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비 관리 업무는 누가 하냐? 엔지니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 RCM을 기반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RCM이 뭐?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라고 해서 신뢰성 보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뢰성 보존. 이 신뢰성 보존은 뒤쪽에 나오는데, 그거를 잠깐 또 이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1960년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비행기를, 그러니까 프로펠러 비행기에서 이제 한 4,500명 태우는 비행기, 진짜 보잉기를 갖다가 사람을 태우고 상업화를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딱 했어요. 뭐 신뢰성을 높이자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비행기 신뢰성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비행기는 일단 이륙을 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날아가다가 야 이거 고장 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야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륙하면은 일단 고장나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고장에 대한 부분을 아예 사전에 제로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비행기에 있는 모든 부품이나 설비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FMEA라고 해서 그 특성이나 부품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장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로화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갔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모든 부품이나 설비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문가들. 어떤 거? 처음에는 초기 고장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초기에는 고장이 많을 수 있다. 왜? 이런 것 때문에. 부품도 불량할 수 있고 조립도 불량할 수 있고 작업자가 미숙한 사람이 작업해서 체크밸브도 거꾸로 다는 사람도 있거든. 체크밸브 거꾸로 달면 어떻게 돼? 뭐 불통되는 거지 뭐. 그냥 공장 셧다운 돼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초기 고장이 많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랜덤 고장으로 바뀐다는 거죠. 유발 고장 기반으로. 그래서 우리 예전에 무슨 말이 많아요. 얘 틀다 보면 안정화될 거야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안정화가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처럼 초기에 고장이 많다가 안정화가 돼서 쭉 가다가 어느 시점 마모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다시 마모에 의해서 고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욕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욕조 곡선, 베스트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부품이나 설비는 이렇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 그 많은 부품이나 설비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6가지 클래스로 나왔어요. 그 중에서 딱 보니까 우리가 많은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마모 고장 구간. 왜? 요즘도 우리 사고나 이런 거 나면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노후화 얘기 엄청 많이 해요. 노후화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분명히 모든 부품이나 설비는 노후 때문에 우리한테 고장이나 사고를 주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노후화가 되는 그 설비의 비율을 봤더니 몇 퍼센트? A하고 B타입이야. A하고 B타입 6%밖에 안 돼. 그럼 94%는 노후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상식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초기 보장은 A하고 F 72%는